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을 몰아내는 조선판 탄핵이 있었으니 1506년 중종 반전과 1623년 인조 반정이 그것입니다. 반정이란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는 뜻으로 폭군을 몰아내고 왕통을 이을 가장 적합한 인물을 왕위에 올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판 탄핵과 반정, 쫓겨난 왕들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역사상 두 번의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으로 쫓겨난 두 명의 왕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검증된 폭군이니 억울한 것은 없지만 광해군의 폐위에 대해서는 현재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초반의 개혁 정치와 실리 외교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반대파 결집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광해군 후반 전국에 등장해 광해군을 혼군으로 이끈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궁 김계시로 김계똥으로 불리기도 했고 개축일기에는 가희로 등장합니다. 장녹수나 장희빈처럼 후궁의 지위에서 국정을 농단한 여인들과 달리 김계시는 상궁으로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광해군과 김계시의 인연은 선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실록에서는 김계시의 용모가 뛰어나지 않았지만 비밀스런 방책으로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계시는 광해군의 최고 신복 이이첨과 교분을 맺게 되면서 권세가를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광해군은 1613년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처형한 이후 반대 세력의 철저한 탄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이이첨 중심의 대북 세력만 광해군을 비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가희가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어 그녀가 늘 광해군의 의중에 맞추려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김계시와 이이첨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광해군은 역적토벌의 친위 부대인 이들을 깊이 신임했습니다. 광해군의 후원을 입은 김계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위로는 감사, 병사, 수사로부터 아래로는 권관, 찰방에 이르기까지 천냥, 백냥 하는 식으로 모두 정해진 액수가 있어 값에 따라 선발하고 낙점도 이런 액수로 정했다. 김상궁이 붓을 마음대로 하니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속담록의 기록이나 김상궁은 선조 때의 궁인으로 광해군이 총애하여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 권세를 내외에 떨쳤다. 또 이이첨의 여러 아들 및 박홍도의 무리와 결탁해 그 집에 꺼리낌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광해군 일기의 기록을 통해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3년 3월에 일어난 인조 반정은 능양군과 서인이 주도해 광해군을 축출한 것입니다. 반정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위시켰다는 폐모살제. 둘째, 전통 우방인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후금과 친교를 맺은 외교정책. 셋째, 무리한 궁궐 조성 사업으로 국가재정을 어렵게 한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이 민생을 위한 개혁과 외교에서 역량을 발휘한 점을 고려하면 인조반정은 정권에서 소외된 서인과 남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 일으킨 정변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훈련대장까지 포섭한 반정군은 창덕궁에 쉽게 입성했고 광해군은 의관 안국신의 집에 피신했으나 곧 체포됩니다. 광해군은 폐주를 패하고 새 왕을 세운다는 인목대비의 목소리를 들으며 15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광해군 정권 내내 국정을 농단한 김계시는 정작 마지막에는 광해군의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정군 측에 포섭되어 김자점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김계시는 여러 차례 반정을 알리는 상소를 받은 광해군을 안심시켰습니다. 반정의 성공에 일익을 담당했지만 1623년 3월 반정 직후 민가에 숨어 있다가 처형되었습니다. 광해군 때 국정을 농단하고 최후에는 광해군을 배신한 김계시.
그는 새로운 정권에서도 제거 대상 1호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광해군은 폐위된 직후 부인 유씨, 세자에서 폐위된 아들 부부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로 옮긴 직후 폐세자가 연금된 집안 마당에 땅굴을 파고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었습니다. 폐세자는 자진의 명을 받아 죽고 폐세자빈 역시 충격을 받고 자살했습니다. 1623년 10월 왕비 유씨가 세상을 떠난 뒤 광해군은 혼자가 됐지만 1636년 강화도 교동, 1637년 제주도 등 유배지를 옮겨 다니다가 1641년 7월 1일 제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7세였습니다. 유배된 지 2달 만에 사망한 연산군과 달리 광해군은 폐위된 뒤에도 18년을 더 살았으니 왕으로 재위한 15년보다 유배 생활이 더 길었습니다. 1506년 연산군은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주축이 된 반정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10여 년 이상 조선을 사치와 향락의 왕궁으로 만든 그였지만 반정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를 방어해줄 측근 하나 없는 외로운 퇴출이었습니다. 연산군이 그동안 자행한 정치 행태에 비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잔치, 사냥 등 사치와 향락으로 일관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한 흥청이라는 기녀들만 데리고 노는 것을 한탄한 백성들은 이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의미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관리들에게 신원패를 차고 다니게 해 언로를 차단했으며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한글로 쓰였다고 한글 탄압에도 나섰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반정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1506년 9월 7일 연산군은 교동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지나는 길의 늙은이나 아이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나와 손가락질하면서 상쾌히 여겼다고 연산군 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을 모시던 시녀들은 목 놓아 울부짖으며 통곡했고 연산군은 호송하는 관리들에게 나 때문에 멀리 오느라 수고했다. 고맙고 고맙다고 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유배 후 2달 만인 11월 6일 역질로 사망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반정에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연산군이나 말년의 광해군은 극히 소수의 측근 세력에만 의존하는 독재 정치를 했고 반대 정파를 전혀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그 곁에 그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장녹수와 김계시 같은 비선실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반정으로 축출해도 왕은 처형하지 않고 유배를 보냈는데 유배지도 동일한 강화도 교동도였습니다. 연산군은 유배 후 2달 만에 역질로 사망했고 광해군은 유배의 긴 시간을 견디다 18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반정으로 축출된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 내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에는 왕자 시절의 호칭인 군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왕의 실록도 일기로 무덤 역시 왕릉이 아닌 묘라는 말로 격화되었습니다. 소수 측근의 독재에 의존하는 권력자의 말로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준엄함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신병주 교수의 조선산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